샬롬, 게더타운 수련회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조규환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게더타운으로 운영하는 수련회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연구소 이재영 연구원님의 강의 메타버스 왜 지금인가 이 강의를 보셨나요? 이 강의를 보시면 새롭게 시작하는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꼭 시청해 주세요. 강의는 유튜브에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게더타운 또한 메타버스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재영 연구원님께 맡겨드리고 지금은 게더타운을 이용한 수련회 운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게더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왜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가 게더타운을 이용한 수련회를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된 후로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또한 온라인을 통한 수련회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플랫폼, 메타버스 등은 연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이 이를 더욱 앞당긴 것이죠. 그 결과 우리들,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학생들은 보다 빨리 메타버스 세계에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MZ세대에게 줌, 메타버스,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세계관은 이미 친숙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온라인 수련회 플랫폼으로 저희가 게더타운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수련회까지 저희는 줌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행자와 참석자 모두에게 새로움을 안겨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게더타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움만을 위해서 게더타운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줌과 게더타운 각기 다른 특성이 있고 또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또 고려하여서 저희가 게더타운을 다루기로 게더타운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줌과 게더타운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에서 왜 게더타운을 이용하여 수련회를 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니 이제는 진짜 게더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더타운은 게더와 타운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의미하는 합성어예요. 그럼 게더타운은 어떤 플랫폼일까요? 게더타운은 메타버스 기반의 화상회의 플랫폼입니다. 실제 현실의 모습을 가상세계로 옮겨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실에 있는 오피스, 나만의 공간, 회의실 등을 가상의 공간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적 공간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게더타운은 화상회의 플랫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정말 다양한 오피스 공간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피스 공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외의 자연을 담은 템플릿은 물론이고 공원과 레크레이션을 위한 공간 템플릿 그리고 완전히 빈 공간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공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뤄볼게요. 게더타운은 이렇게 가상현실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움직이며 회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입니다.
게더타운을 들어가서 직접 운영을 해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임이 있을 거예요. 바로 바람의 나라입니다. 저희 90년생 세대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게임이죠. 게더타운은 바람의 나라처럼 2D 그래픽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2D 캐릭터를 직접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이 바로 게더타운입니다. 게더타운은 캐릭터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캐릭터끼리 멀어지거나 가까워짐에 따라서 대화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얼굴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멀어져서 대화를 할 수 없다거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더타운은 1대 다수의 대화도 가능하지만 1대 1의 대화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게더타운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게더타운의 특징은 총 7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더타운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사람마다 다 자신의 개성이 담긴 옷을 입고 자신의 특수한 개성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더타운에서는 캐릭터를 자신의 특수한 개성에 맞게 꾸밀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옷과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개성을 담아내는데 아주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동적인 화상 채팅이 가능합니다. 앞서 짧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게더타운은 캐릭터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상대방의 화면도 보이고 서로 대화할 수도 있게 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화면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아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서로 소통을 하려면 꼭 가까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게더타운은 스포트라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정 캐릭터 혹은 특정 장소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적용된 캐릭터 혹은 그 장소에 서 있는 캐릭터의 화면과 소리는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스포트라이트 적용을 한다면 발표를 한다거나 설교를 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가 사회를 보는 모습 또한 가능하지요. 특정 오피스룸을 만들어 의자들에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적용한다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를 볼까요?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게더타운에는 방을 만들어 방장뿐만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용한 것을 모두 쉽게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가 제공돼요. 마치 구글에서 한 문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함께 작성하는 것처럼 이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거나 나의 그린 기린 그림 같은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글과 그림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화이트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를 위한 무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더타운은 매우 다양하게 공간을 꾸밀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발표자를 위한 강단, 강대상, 사회자석 같은 무대를 꾸밀 수 있어서 회의, 발표 혹은 수업을 위해 사용하기에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더타운은 참가자들과 함께 신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더타운은 사무 회의만을 위한 오피스 공간이 아니에요. 게더타운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 레크레이션은 빠질 수 없는 일이겠죠. 게더타운을 이용하면 참가자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이 가능하답니다.
어떤 게임이 가능할까요? 먼저는 게더타운 안에 이미 설치된 게임으로 테트리스 같은 게임이 있고요. 맵을 이용하여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이어 달리기 트랙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의 응용을 하자면 보물찾기와 같은 재밌는 게임들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게임을 응용해서 보물찾기, OX 퀴즈, 그리고 이어 달리기를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로는 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 번째 특징에서 화이트보드를 통해 글과 그림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더타운에서는 글과 그림뿐만 아니라 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수련회를 하면서 찬양팀 영상을 녹화로 해서 이제 틀어줬는데요. 이 영상을 공유 화면으로 해서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찬양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았고요. 특히 게더타운에서는 캐릭터를 춤추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신나는 찬양을 함께 춤추면서 할 때 정말 함께 찬양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공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영상을 송출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스포트라이트 지정해서 그 사람의 화면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OBS와 같은 부가적인 프로그램과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같은 설비들이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송출하였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하여서 영상을 공유했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참가자가 스포트라이트 적용된 캐릭터와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어디서든지 화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TV 혹은 모니터를 설치해서 화면 공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게더타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TV나 모니터를 설치해서 그 영상을 링크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캐릭터가 TV나 모니터에 가까이 왔을 때 X키를 눌러서 영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캐릭터가 TV 가까이 갔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을 위한 영상 송출이나 영상 공유에 좀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공간을 마음껏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더타운에는 오피스, 교육, 자연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템플릿이 이미 존재하는데 그 수가 무려 100가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완전히 빈 공간에서 제작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창조할 수도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템플릿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더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끼리 합치는 것도 가능하기에 정말 공간을 꾸미는데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나눈 게더타운의 특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게더타운을 이용한 수련회가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을지 기대가 되시죠?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과 짧은 만남을 가지거나 주중 모임을 가질 때에도 게더타운을 사용한다면 분명 재미있고 유익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게더타운의 크고 작은 신선한 특징들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그 게더타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 사용법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이 어떤 사용자인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제작하고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운영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만든 공간에 들어가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참가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게더타운의 사용법에 관해서는 운영자인지 참가자인지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자를 위한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운영자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임을 이끌어가기 위해 공간을 만들고 조정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게더타운은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별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즉, 운영자는 게더타운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회원가입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 화면을 잘 따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을 켜주세요. 사파리, 익스플로러 같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게더타운이 운영이 되긴 하지만 가장 적합한 것은 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을 켜서 게더타운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롬을 켠 상태라면 주소창에 gather.town을 입력해서 게더타운으로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사인인이라는 것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먼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 코드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이 코드는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썼던 자신의 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하나 도착하는데 그 이메일을 열어보면 패스워드라고 하여 6가지 코드가 제공됩니다. 이 6가지 코드를 이제 코드 입력하는 곳에 넣으면 회원가입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한 후에 캐릭터를 만들라고 뜹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성에 맞게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게 캐릭터를 꾸며주시면 되고요. 캐릭터를 꾸민 다음 이름을 정하시면 회원가입이 모두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회원가입을 모두 완료하였으니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버튼이 보이는데 Create a Space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런데 참 영어가 너무 많죠.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크롬은 번역이 참 잘 된답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짜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할 수 있게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볼까요? 자, 아까처럼 창조하다, 공간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종류의 공간을 선택하셔서 공간 선택을 누르시면 인원을 맞출 수 있어요. 자신이 계획한 모임에 예상 인원을 선택한 후 선택 확인을 누르시면 공간 이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간 이름은 꼭 영어로 지어야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다양한 공간 템플릿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템플릿 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처럼 매우 다양한 공간 템플릿을 볼 수 있으며 맨 아래에는 공백 혹은 빈방 같은 자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공간으로 가면 방금 만든 방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먼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캐릭터를 수정할 수 있고요. 화면과 소리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짜잔! 여기는 제가 만든 공간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이번에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간도 만들었으니 참가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야겠죠?
우측 하단에 보면 인바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링크를 복사할 수 있게 창이 떠요. 여기서 링크의 유효 기간을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하루로 정해 볼게요. 카피 링크를 누르면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는 운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게더타운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링크를 누르면 똑같이 캐릭터를 꾸미고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이때 참가자는 프로그램 설치 혹은 로그인 같은 별다른 과정 없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게더타운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움직이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게더타운에 접속하면 튜토리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조작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향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화면과 소리를 끄고 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 찬양할 때 함께 춤을 췄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게더타운에는 캐릭터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의 특수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먼저 춤을 추게 하는 단축키로 알파벳 G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캐릭터가 춤을 추게 됩니다. 단 춤을 추다가 이동을 하면 춤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게더타운은 기본적으로 캐릭터들끼리 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다른 캐릭터가 서 있다면 그 캐릭터를 돌아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게더타운도 똑같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축키가 바로 알파벳 G입니다. G를 누르면 고스트 모드라고 해서 캐릭터가 불투명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캐릭터가 나의 앞길을 막고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화이트보드와 TV 모니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가자가 운영자가 설치해 놓은 화이트보드나 TV 모니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가까이 접근해서 단축키를 눌러야 합니다. 물체 가까이 접근해서 단축키 X를 누르면 화이트보드 혹은 TV나 모니터 혹은 그 외에 다른 설치된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모티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화면 아래에 이런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클릭해 보면 1번부터 6번의 이모티콘과 0번의 이모티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을 수정할 수 있는 버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모티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이모티콘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로 1번에서 6번까지의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5번의 이모티콘은 사용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만 6번의 손 흔들기 이모티콘은 0번을 누르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모티콘을 다른 것으로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편집은 1번에서 5번의 이모티콘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모티콘 옆에는 줌에서 화면 공유하듯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스로를 스포트라이트 할 수 있는 셀프 스포트라이트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같은 공간에 너무 많은 참여자가 있는데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참가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기서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찾은 뒤 그 사람을 클릭해 보면 발자국 모양의 이모티콘에 팔로우라고 쓰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팔로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내 캐릭터가 상대방의 캐릭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팔로우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상대방의 캐릭터를 따라가게 되니 용부가 끝났을 때 꼭 팔로우 취소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는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으로 게더타운에 참여하는 과정과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게더타운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참가자가 아닌 운영자라면 절대 스마트폰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게더타운은 컴퓨터로 참여할 때와 다르게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때는 많은 제약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운영자시라면 꼭 스마트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참여드리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게더타운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조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또한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은 링크가 필요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열어야 하는데 여기서 링크가 자동으로 크롬과 연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크롬 어플을 사용하셔서 링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또한 크롬이 게더타운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브라우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으로 링크를 열면 먼저 이렇게 워닝이라고 뜰 것입니다. 이때 우측 하단에 3개의 점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데스크톱 버전으로 보기를 눌러주셔야 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컴퓨터로 참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캐릭터를 설정하고 소리와 화면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화면이 뜰 것입니다. 그때 혹시 이처럼 마이크와 카메라 사용 여부에 관한 창이 뜬다면 꼭 허용을 눌러주셔야 무리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캐릭터를 설정하고 이름을 짓고 소리와 화면이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모두 마치셨다면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하단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면서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게더타운을 운영하기에는 사양이 조금 모자른 것 같습니다. 캐릭터도 잘 뜨지 않고 주변에 설치한 물건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잘 뜰 수 있으니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다른 키보드와 블루투스로 연결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터치하시면 저렇게 하얗게 생긴 원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게 스마트폰용 방향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원형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지 않을 때에는 보이지 않으니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캐릭터를 움직여서 설치되어 있는 물건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로 할 때에는 화이트보드 같은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단축키 X를 눌렀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설치되어 있는 보물 상자를 열어 보았습니다. 스마트폰 또한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물체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체 가까이 갔을 때 보물상자를 열어볼 수 있도록 X 버튼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조작법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마트폰으로 참여했을 때의 고스트 모드와 댄스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모티콘이나 화면 공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니맵을 본다든지 공간에 추가적인 물품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스마트폰으로 게더타운에 참여하였을 때 제약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신의 캐릭터가 잘 보이지 않거나 상대방의 캐릭터가 보이지 않거나 설치된 물품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여러분은 되도록 컴퓨터를 사용하여서 참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게더타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스마트폰도 기종에 따라 게더타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물론 사양도 차이가 나서 그럴 수 있지만 저처럼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는 달리 선명히 잘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아이폰 X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먼저 사용해 보시고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불가능한지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용 가격 및 할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하는 수가 많아졌을 때 유료로 바뀐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25명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만약 계획하고 있는 모임의 예상 인원이 25명이 넘는다면 꼭 결제를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가격은 앞서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환율을 잘 보시고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제는 한 공간에 따른 결제가 아니라 참여자 인원수에 따른 결제라는 것 또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줌을 예로 든다면 줌은 운영자가 공간에 대해 결제를 하면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게더타운은 참여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명의 인원이 2시간 동안 사용을 한다고 하면 30 곱하기 2달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30명의 인원이 한 달을 쓰신다 하시면 30 곱하기 7달러를 하셔야 합니다. 즉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큰 금액을 다 지불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게더타운은 비영리 단체 혹은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할인 신청을 해서 할인을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더타운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 기능을 꼭 사용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가격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 할인에 관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보니까 교육용으로는 30%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여기 양식에 맞춰 문의를 넣어주시면 게더타운 측에서 문의 넣을 때 입력하신 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한 통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하실 때
받은 메일에 있는 할인 코드로 결제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더타운으로 모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이렇게 할인을 받으셔서 싼 가격에 재미있는 게더타운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게더타운이 어떤 플랫폼인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을 운영자로서, 참가자로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더타운 유료 금액과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게더타운과 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에서 실제로 게더타운 수련회를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였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기쁘고 즐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를 검색해 주세요. 거기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